네, 이렇게 하고, 자, 오늘은 이제 펭수가 햄버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냐면, 이게 영어로 간단하게 뭐, 한 세 줄 정도를 쓰시려고 할 때, 세 줄이나 네 줄, 네, 하나의 그 세 줄이나 네 줄로 된 글을 쓰려고 하실 때, 어, 내가 이 글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지? 내 생각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영어 회화, 영어 문장 연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햄버거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재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선, 이거. 네. 요걸 한번, 이거를 햄버거를 만든다고 치면은 햄버거를 어떻게 만드실까요? 각자 그냥 한번 말씀을, 그냥, 그러니까 마이크 안 켜고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우선은 햄버거를 만든다. 그러면은, 빵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탑번이라고 해가지고 위에 빵, 요건 이제 아랫빵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보통 햄버거를 만들면은 우선은 얘를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그다음에 어, 고기를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토마토 뭐 이 정도 넣고 그다음에 치즈를 중간에 넣을까요? 이렇게 치즈를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토마토 어머나 예 어머나 네 이거 그룹이 안 되어 있었나? 아, 죄송합니다. 그룹. 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넣고, 그 다음에 토마토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아이고, 위에 빵, 이제 요렇게 넣는 정도, 요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왜 우리는 빵을 요렇게 만들까요? 왜 햄버거를 요렇게 만들까요? 혹시,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햄버거를 왜 요런 순서로 만들까? 요거의 결과물이 이제 요렇게 되겠는데, 왜 우리는 햄버거를 요렇게 만들까요? 생각을 해 보셨을까요? 왜 햄버거를, 얘를 위로 올려가지고 좀 다르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게 이제 KFC에서 나온 징거 더블 다운 맥스 버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걸 한번 먹어봤었는데, 이 번이 하나도 없잖아요. 빵이 하나도 없고, 고기를 이렇게 놓고 해서 하니까 일단 첫 번째는 잡기가 불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먹다 보니까 엄청 느끼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 이 속안의 재료 요것들의 양이 너무 크다 보니 이거를 소화시키는 거에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햄버거를 이렇게 만든 거는 이렇게 해서 이 재료들을 가운데다 넣고 위아래로 그러니까 빵 사이에 이런 재료들을 넣어서 손으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재료들의 특성을 살리고 이렇게 얘네들 이렇게 딱 하나의 음식으로 딱 만들어주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각자 생각하고 계시죠? 요거랑 이거랑 우리가 영어 문장을 만드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나라 분들이, 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요게 재밌는 거예요. 요 치즈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요 치즈가 너무 맛있고, 요걸 빨리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얘가 중요해. 라고 해서, 얘를 처음에 햄버거 위에다 올려놓으면, 얘를 잡았을 때 치즈가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급하고 얘를 먼저 보이고 싶어서 위로 올렸지만, 실제로는 이게 전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마토를 알리고 싶건, 치즈를 알리고 싶건, 이 고기를 맛을 알리고 싶건, 어쨌든 뭐든 항상 위아래로 빵이 있어줘야 얘네들을 살릴 수 있다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게 영어 글쓰기보다는 모든 글쓰기와 생각의 어, 기본이에요. 이게 요런 접근이 그 이 미국의 초등학생들이 처음으로 영어 에세이 글 쓸 때 배우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거는 제가 물론 지금 이거를 위해서 정리를 하긴 했지만, 요렇게 접근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글을 이렇게 내가 뭘 말을 하거나 그럴 때도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먼저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이제 이렇게 감싸고 그 안에 디테일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얘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입부, 그러니까 주제문이죠. 주제문. 얘는 햄버거다. 그리고 이 햄버거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안에 있고, 그래서 얘는 이렇다. 그래서 요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먼저 디테일한 것부터 먼저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생각을 하시거나 글을 쓸 때 보면은 토마토도 있고 치즈도 있고 고기도 있고 얘는 햄버거야 맛있어 이제 부드러워 이제 이렇게 가시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겉으로 딱 봤을 때 햄버거다 해주고, 이 햄버거는 토마토, 치즈, 고기가 있다. 이런 것들을 뭐 햄버거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의 단단한 구성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햄버거 요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게 첫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미흡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한 주제를 딱 생각을 하시면 그 주제와 관련된 되게 디테일한 것들을 먼저 앞에다 탁탁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토픽 센텐스, 얘 도입부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내가 아껴두었던 재료들을 그 중간에 넣고, 그 다음에 클로징을 해주셔야 이 인트로덕션이랑 컨클루전이랑 잡고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햄버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위에 빵, 아래 빵, 가운데에 이제 재료들. 자, 그러면은, 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면은 지금, 이거가 또 이렇게 되는구나. 네. 네. 지금 요게 이제 재료라고 치면은 이게 인트로덕션, 컨클루전, 그리고 가운데 이제 세 개인데요. 어, 맨 처음에 토픽 센텐스, 주제문,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나타내는 문,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디테일한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나는 먹을 수 없다. 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의 엄마가 말했는데 나한테 그냥 누워 있으라고 하루 종일. 그리고 학교에서는 나는 파티도 빼먹었어요. 이제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위아래로 주제문과 그리고 결론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요 두 문장 중에서 어떤 게 주제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는 나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 아픈 거 다시. 그리고 나는 아주 많이 아픈 날이었어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글을 쓸 때, 나 하나가 또, 뭐라 그럴까요? 맛있는 것도 못 먹고 하루 종일 방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친구도 못 만났어. 아팠잖아.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아픈 날이었다. 그래서 요게 먼저 앞으로 이제 딱 올 거고, 오늘은 아픈 날이었다.
그러면 이 아픈 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먹지도 못했고, 그래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래서 파티에도 못 가고, 그런 다음에 나는 다시는 그렇게 아프고 싶지 않아 라는 거를 이제 요 결론 부분에 넣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글 같은 걸 보실 때, 이게 하나의 문단이라고 보시면 문단 맨 앞에 있는 문장이랑 맨 뒤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보시고 그 중간에 어떻게 얘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더 보면요. 음, 응? 네. 그다음에 이것도 보면 얘도 이제 총 5문장인데요. 요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뭐 너무 어렵고 이렇게 그래서 막 힘들다 생각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일단은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어, 고양이들 같지 않게, 게으른 고양이들 같지 않게 강아지들은 에너지가 넘치고 노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너는 개들을 훈련시킬 수 있어. 어떤 장기를 부리거나 어떤 일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가 집에 왔을 때 그 개들은 널 보면 너무 행복해해. 어떻게 하냐면 꼬리를 흔들거나 너의 얼굴을 핥잖니. 이제 요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디테일이고 이 앞에 요 뒤에 빵이 들어가줘야 돼요. 빵. 그래서 이런 얘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위아래로 빵을 얹어 주셔야 됩니다. 그 주제문 그리고 결론문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문장. 여기에서는 이제 요게 되는 거죠. 개들은 되게 좋은 애완동물이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러하고 이러하고 이러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얘네들이 이제 아래로 가서 이용기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써놓은 글을 어, 이렇게 나의 언어로 바꾼다라고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거를 이제 영어에서는 패러프라이징이라고 하는데 이 주제문과 그러니까 이 앞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요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보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은 최고의 애완동물이 될 수 있다. 요거고, 요거는, 그렇게 되게 좋은, 어, 애완동물을 중에서는 강아지가 최고이다. 그래서 여기 말과 여기 말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말입니다. 패러프라이징. 그러니까 요 표현을 이런 식으로 또 바꾼 거죠. 그러니까 아까 햄버거에서 보셨듯이 음, 이 햄버거에서 보셨듯이 얘와 얘 빵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러프라이징 여기에 있는 내용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다르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 내가 얘네들을 맛보이고 싶어라고 했을 때도 위에 소개하는 글 그리고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맺음 문장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고, 어, 이 생각 자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글을 쓰실 때도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마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치즈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고기 맛있어 설명하는 게 아니라 햄버거가 하나가 있다. 빵 사이에 얘네들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빵 사이에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디테일한 것들을 넣어서 말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글을 쓰실 때도 그렇게 써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바로 딱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간 들여서 찬찬히 생각을 하실 만한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한번 문장 분석을 들어가 보면, 이거는 앤서니 브라운의 이게 책인데요. 책에서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아까 그, 근데 이제 모든 글이 다 이런 순서로, 풀어지는 건, 모든 생각이 이런 순서와 이런 구조로 풀어지는 건 아니지만, 가장 기본, 첫걸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가장 문학적인 거가 뭐 쉽게 말하면 뭐 시가 될 수가 있고 소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마저도 가장 첫 번째 첫걸음은 이 구조, 이 생각 구조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래머지에서도 언뜻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뭐 소설이 됐든 시가 됐든 이런 것들이 엄청난 문학적인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문학적인 거지만 그래도 걔네들도 구조가 있다. 단순히 운유적인 표현으로만 만들어지면은 그거는 그래도 되지만 구조에 맞게 글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구조적으로 정리를 하는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되고, 그거를 혼자서 하시려면은 이렇게 텍스트 분석을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이거는 많이 그 책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고 그러셔서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제가 인트로덕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소개글, 주제글. 자, 주제 문장. 빌리 used to be a bit of a warrior. 예요. 빌리는 되게 겁이 많았다. 잖아요. 그럼 얘가 핵심어고, 그러면 빌리가 겁이 많은 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요게 이 문장을 다르게 표현한 게 이 문장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이 단락은 어, 그, 그 주제문이 두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빌리는 겁이 많은 겁쟁이였다. 그리고 그는 많은 걸 걱정했다. 얘가 같은 거고요. 그럼 얘가 걱정한 게 무엇인지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죠. 빌리는 모자도 걱정했고, 그리고 신발도 걱정했고, 그리고 구름도 걱정했고, 비도 걱정했고, 빌리는 아주 큰 새도 걱정했고, 요거인데, 얘는 이제 아무래도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이루진 않았지만, 이 패러그раф 자체에는 이런 디테일한 것들만, 그러니까 어떤 글을 디테일한 것들로만 채우지는 않아요. 순서가 좀 바뀔 수 있고, 뭐 생략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항상 이렇게 도입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렇게 만약에 이런 글을 쓰겠다. 그러면은 빌리는 겁쟁이, 요 핵심어에서 시작을 하겠죠. 이 단어를 한 문장으로 만들고 그 문장을 디테일하게 풀어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글을 쓰시면 됩니다. 어, 하나 더 보면, 그의 his dad tried to help. 그의 아빠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입문, 얘가 주제문입니다. 아빠가 도와주려고 했대요. 그것에 대한 디테일이 어떻게 나오냐면, 걱정 마라, 꼬마야. 그것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너의 상상이야.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도입부의 디테일한 부분이 뒤에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엄마도 도와주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디테일한 게 나오는 게 얘가 도입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인 센텐스. 걱정 마라, 아가야. 그러면서
그런 너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글에서 이런 도입문이 없이 빌리는 요렇게 얘도 걱정되고 얘도 걱정되고 얘도 걱정되는데 그냥 엄마가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보다는 이 뛰어난 작가도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메인 센텐스, 도입문 같은 거를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풀어준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의 문장을 찾는, 하나의 단어를 찾는 거, 핵심어. 그리고 그 핵심어가 들어간 하나의 문장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풀어주는 게 이제 생각, 글쓰기 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어떤 글뿐만이 아니라 뭐 드라마를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드라마 주제 했을 때 그냥 한 문장으로 막 십몇 부작짜리 드라마도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디테일에 배우 그 주인공들 나오고 그 주인공들도 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정리를 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단, 한 장. 요렇게씩 늘려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고, 그래서 늘려가더라도, 만약에 내가 한 문장이다. 다 마찬가지야. 지금 이따가 영어 문장 만드는 것도 보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인트로덕션이 주어 동사예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 디테일이 그 동사 뒤에 나오는 어떤 의미들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한 문장일 거고, 한 패러그래프는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 주제문, 그리고 디테일, 그리고 쭉쭉쭉 나오고, 이제 결론 한 문장 나오고, 이런 문단들이 이제 여러 개가 섞이는 거죠. 여러 개가 쭉쭉쭉쭉 나열이 되는 거고, 하나의 책으로 보면 얘가 이제 뭐 들어가는 말, 인사말, 뭐 아니면은 네네 뭐 그런 거 될 거고, 얘가 하나의 챕터가 될 거고, 마지막 맺은 말, 맺은 챕터 이렇게 될 거고, 이 한 챕터가 또 이런 구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글을 쓰시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거를 만들고 싶으실 때도 먼저 이런 구조적으로 먼저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아웃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면 내가 그런 건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어 하나,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주제문을 끌어내야 되니까 단어 한 단어에서 한 문장으로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디테일하게 세 개로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이렇게 잘라서 증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클로징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구조가 이렇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글을 쓰려고 하는데 뭔가 안 돼. 라고 했을 때는 단어 한 단어, 내가 정말 표현하고 싶은 핵심 단어 하나 쓰고, 이 핵심 단어를 문장으로 쓰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을 디테일하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얘가, 요런 것들을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때, 학습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제 요 개별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어휘력 있잖아요. 표현력, 어휘력이 그 다음에 배웁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커리큘럼 순서상으로 구조를 먼저 배워요. 구조. 근데 구조를 먼저 배우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이 디테일한 것부터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디테일한 것부터 들어갔고, 그러니까 디테일한 것부터 막 나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한테는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책들은 다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요렇게 접근을 하고 요런 걸 학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뛰어나신 분들은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적용을 해서 스스로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셔서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학습을 안 해도 스스로 다 아세요. 그 영어도 왜 이렇게 많이 막 그냥 하다 보면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뛰어나신 분들은 이제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래서 요렇게 접근해 주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도와줬다, 디테일, 도와줬다, 디테일,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요게 이제 치즈버거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쓴 건데요. 우선은 난 얘를 좋아해서 요 맛에 대해서 요 맛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 맛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죠. 나는 맥도날드의 더블 치즈버거를 좋아해. 그 좋아하는 거에 대한 디테일을 요 안에다 써주는 거예요. 두 개의 그 불꽃으로 이렇게 구워진 비프 요 고기가 너무 육즙이 있고 쫄깃쫄깃하다. 그리고 두 장의 아주 녹은 미국 치즈가 달고 짜다. 걔네들이 완벽히, 완벽하다, 내 입맛에. 그래서 요 위에다가 쓴 거에 대한 거를 다시 다른 표현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나는 행복하다. 어, 그 더블 치즈 버거를 먹을 때마다, 씹을 때마다 행복해. 요게 요게 이제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장을 먼저 말을 해줘야 되니까, 요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서, 저 패티가 맛있잖아. 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툭 던져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요거를 툭 던지고, 디테일하게 풀어주고, 다시 마무리. 요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빵을 위아래로 빵을 주셔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접근을 하니까 이제 글쓰기가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문장을 조금 더 멋지게, 이 문장을 조금 더 멋지게, 이 문장을 조금 더 멋지게 표현하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그리고 영어 문장을 멋지게 하려고 이제 부사를 사용하는 거는 최대한 자제한다. 라는 거고요. 여기를 이렇게 쭉 보셔도 부사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쭉 보셔도 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사로 영어를 생각하는 그거를 많이 빼셔야 돼요. 그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영어 글과 영어권 사람이 글을 쓴 것 중에 차이가 딱 느껴지는 게, 우리나라는 부사로 되게 많이 설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영어식 생각하기와 이제 이렇게 글쓰기 뭐 그건데, 여기는 이제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 요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디테일을 처음부터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 빵 사이에 넣어서 그 상대방이 잡아서 먹을 수 있게 편하게 해줘야 된다. 요거는 상당히 불편해진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모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런 문학 작품도 그렇고 훌륭한 작가들은 다들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부사 최대한 자제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영어를 접근하실 때, 이게 보통 우리가 자, 요거 먼저 가면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어를 말하는 거는 우리말을 생각해서 그걸 영어로 바꿔서 영어 단어 생각해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생각해서 그걸 영어 어순으로 바꿔서 그걸 영어 단어로 바꿔서 영어 말을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말로 생각할 때부터 부사를 빼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말 부사로 접근하는 거, 얘네 정확하게는 딱 부사랑 약간 형용사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부사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 부사를 형용사로 처음부터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열쇠고리 몇 개 샀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할 때 몇 개 샀어, 몇 개 샀어. 여기에서 딱 걸리거든요. 근데 이 몇 개를 형용사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몇, 열쇠고리 몇 개 산 게 아니라 몇 개의 열쇠고리를 샀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영어 공부를 하겠다. 나 영어로 말을 하겠다. 나 영어로 글을 쓰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 우리말로 생각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몇 개의 열쇠고리 샀어. 요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것도 많이 번거로운 게 왜 그러냐면 요거는 내가 요거 부사를 형용사로 생각해서 이렇게 했지만 일단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처음부터 요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낫죠. 주어 동사, 나 샀어 몇 개 열쇠고리. 요렇게 처음부터 요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보시면서 나는 영어를 지금 공부할 때 여기에서 꼬여가지고 아싸리 여기까지도 못 가네. 나는 요거는 되는데 요거가 안 되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이제 요 단계를 제가 많이 강조를 하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뒤에 나오는 요소들을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그 원리. 저는 요 단계를 계속 연습을 시켜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영어 기초는 요 주어 동사를 무한반복 시키는 게 이제 영어 기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좀 더 나가는 게 이제 요런 것들. 그래서 화려한 게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이렇게 됐다면은, 뭐, 막 몇 개 그랬을 때 썸이 먼저 안 떠오르고 several이 먼저 떠오르셨을 거예요. 근데 several보다 썸을 더 많이 쓴다. 단어가 쉽잖아요. 그래서 I bought some key rings 이렇게 되는 거고, 어,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일로 가는 요 연습을 요거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셔도 되고 요런 것들을 먼저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잡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I bought some key rings 이렇게 돼서 이렇게 부사적인 거를 형용사로 가지고 뒤에 명사랑 합쳐 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를 더 보면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너 여행 갔다 와서 뭐 샀어? 라고 할 때 나 키 샀는데? 요거 할 때 영어 어떻게 하죠? 지금 앞에 있던 문장 떠오르시나요? I bought some key rings. 이렇게 되는 거죠. I bought some key rings.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럼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급히 전화해야 되는데 요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급히 사실은 요것도 바꿔주면 급히 전화해야 되는데 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영어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적극성 내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급히 전화해야겠다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내가 이거를 딱 생각을 했을 때 얘를 영어로 한다고는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얘부터 막히는 거예요. 전화해야 되는데 컬, 급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부사잖아요. 얘를 형용사로 바꿔주고 명사랑 합치셔야 돼요. 그럼 명사가 얘가잖아요. 전화잖아요. 그럼 얘를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급한 통화, 전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영어 어순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필요가 있다. 만들 필요가 있어. 하나의 급한 통화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단어로 바꿔서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필요하다. I need to. 만들다. make. 그 다음에 하나의 급한 전화. on urgent cal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 need to make an urgent cal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게 먼저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혹시 햄버거 기억하시나요? 핵심은 요겁니다. 급한 전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 생각한다고 콜 요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먼저 들어가 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햄버거에서 빵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앞뒤로 햄버거에 빵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영어 어순으로 따지면 주어 동사고, 그 주어 동사 순서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주어 동사 뒤에 이런 자잘한 어떤 그런 이 맛을 내는 요소들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need to, I need to make an urgent cal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급한 전에서 call 요게 나오는 게 아니라 I need to make an urgent call 요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하나의 문장. 이 하나의 문장 자체도 햄버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의 문장 자체도 햄버거다. 그 햄버거의 탑번, 맡은 법이 주어 동사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다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원리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 그 하나의 원리에서 다른 어떤 구조가 파생되면 거기로 옮겨 가셔야 되지, 얘네들을 개별적으로만 이렇게, 어, 연결해서 한번 하루 좀 이렇게 한 번쯤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친구랑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 미안해. 나 급히 해야 되겠어. 영어로 하면, I need to make an urgent call.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얘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에 이게 좀 다른 게 구조적으로 중요한 요소와 내용적으로 중요한 요소와 그리고 강조하는 거에 중요한 요소가 이게 약간이 달라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주어 동사. 하지만 핵심적으로 중요한 디테일은 요거인 거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뒤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보냈거나 뒤로 보냈거나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 요 원리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 10문장 정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형용사로 먼저 생각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말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커피, 들리는 거? 커피 좀 더 드시겠어요?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좀 더 드시겠냐? 요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막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사실 여기에서 막혀요. 여기에서 막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먼저, 여기에서 막히는데 주어 동사 먼저 말을 하라니까 이제 거기에 두 번째에서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로 연습을 하셔도 좋고,
그냥 통 문장으로 이 것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사실 가장 좋기는 하고요. 이 쉐도잉이 가장 좋습니다. 자, 좀 더 드시겠냐라는 건 좀 더 많은 커피 먹을래?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를 형용사로 바꾸고 명사랑 합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드시겠냐는 more coffee고 이걸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다양한 게 되겠죠. 뭐 do you want 이렇게 가지고 would you like 이렇게 가져올 거고 그래서 문장으로 만들면 would you lik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would you like more coffe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일로 갈 때 아니면은 처음부터 더 많은 커피 먹을래? 근데 저는 영어 말할 때 더 많은 커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would you like more coffee?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이거. 커피 좀 더 드시겠어요? 했을 때 좀 더를 더 많은 커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커피 영어로 하면 more coffee. 더 많은 커피 more coffee. 더 많은 커피 more coffee. 이렇게 되는 거고 커피는 이제 문법적으로 가주면 예, 커피는 이렇게 개수를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용기, 요 뒤에 나오는 이런 컵들로 표현을 하지만 문법적으로 그렇지만 실제로는 막 coffees, two cup, 뭐 two coffee, 뭐 coffees, 뭐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more coffee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접근하면 너는 원하니 마시고 싶니 더 많은 커피? Would you like more coffee?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Would you like more coffee? 그래서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요 마시겠냐, 먹겠냐라는 내용 자체가 아예 이 동사 자체를 안 썼어요. 왜냐하면 커피라는 것 자체가 마시는 거기 때문에 굳이 drink more coffee 이렇게 넣어서 문장을 줄일 필요가 없죠. 간단하게, 짧고 간단하게 써줘야 된다. 요겁니다. Would you like more coffee? 요거 얼마나 깔끔해요. 늘어지지 않고 그냥 딱 할 말만 딱. 네, 얼마나 좋습니까? 할 말만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되게 뭐랄까 뭐 이렇게 인간적이지 않고 뭐 그렇다고 그렇게 드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 정보의 나열에 있어서는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 중심. 네, 그러니까 할 말만 하지 않고 더 말하는 건 내 생각, 그리고 어떤 꾸미는 말들이 들어가는 거지, 절대 더 알찬 정보가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이렇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네, 부사 없이 깔끔하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난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 길게라는 이 부사를 형용사로 바꿔서 한숨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길게 내쉬었다가 아니라 긴 한숨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a long sigh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럼 주어 동사 나오고 얘가 나와야 되니까 I drew out a long die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draw out, draw는 이렇게 내는 거고 out은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한숨을 내쉬었다. 네, 한숨을 쉬다. 한숨을 쉬다. 만약에 얘가 모르겠다. 그러면 have나 get을 쓰셔도
전달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I drew out a long sigh.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길게 한숨 내쉬었다, 긴 한숨을 내쉬었다. 요렇게 가주셔야 돼요. 요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게 한숨을 내쉬는 거를 긴 한숨 영어로 하면, 긴 한숨, long sigh, a long sigh, a long sigh. 그럼 주어 동사 a long sigh 나와야 되니까 나는 내쉬었다, 긴 한숨, I draw out a long sigh.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장을 만들잖아요. 이 문장 만드는 연습을 하고 앞에 햄버거 그 구조를 적용을 해서 글을 쓰시면 되고 내 생각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글로 접근했지만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어떤 내가 일기를 쓴다던가 할 때도 그렇게 접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음,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긴 한숨, a long sigh. 그리고 나는 내쉬었다, 긴 한숨을, 어, I draw out a long sigh. 자, 다시. 나는 내쉬었다, 긴 한숨을. 나는 내쉬었다, 긴 한숨을.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해보면, 깊이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자, 요거는 사실 우리가 말을 하기보단 들을 수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말로 깊이 숨을 들이쉬어 주세요라고 안 하고 영어로 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부사 이 깊이를 형용사로 바꿔서 이 숨이랑 합쳐줘야 돼요. 깊이 들이쉬라는 게 아니라 깊은 숨으로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부사랑 동사랑 합쳐지는 거를 이 형용사, 명사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글 쓴 거 보면 부사랑 동사랑 식으로 영어 문장을 되게 많이 쓰세요. 그게 아니라 형용사랑 명사랑 합쳐지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은 숨, deep breath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들이쉬어 보세요라는 건 깊은 숨을 내가 이거잖아요. 이거는 가져라라는 거기 때문에 take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깊은 숨을 쉬어라. 라가 뭐 어떻게 되냐면 take a deep breath 이렇게 되는 거죠. take a deep breath. 이 take라는 거 자체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밖에 있던 게, 그러니까 나한테 멀리 있던 게 나에게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이쉬다라는 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들이쉬는 거는 밖에 있던 공기가 들어오는 거. 요거 자체를 take로 해줘요. 그래서 take a deep breath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take a deep breath. 자, 한 번 더 읽어보시면 한 번 더. take a deep breath.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깊이 들여 마시는 게 아니라 깊은 숨 영어로 하면 a deep breath, a deep breath, a deep breath. 자, 깊은 숨을 들여 마시세요. 깊은 숨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거죠? Take a deep breath, take a deep breath.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거 많이 쓰잖아요. 저녁 식사 잘하세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거 우리말로 이렇게 하지만 막상 요거를 영어로 하려면은 딱 막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녁 식사와 잘이 연결이 안 되고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얘랑 얘를 연결해 줘야 되죠. 얘를 형용사로 바꿔서. 그럼 저녁 식사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말의 이 잘은 잘 하세요랑 연결이 됐는데 요 영어는 요거를
명사랑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 요거를 좋은 저녁 식사로 바꾸셔야 돼요. 잘 하세요, 맛있게 하세요를 좋은 저녁 식사 하세요. 이렇게 가져오셔야 되거든요. 좋은 저녁 식사, 맛있는 저녁 식사. 그러니까 good dinner. 근데 하라는 거는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저번에 특강에서 했을 때 have.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 have a good dinner. 이렇게 되는 거죠. have a good dinner.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네.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녁 식사 잘하세요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꾸셔도 되지만 좋은 저녁 식사 가져라.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는 거죠. 좋은 저녁 식사, good, 이거, 네. good dinner. 이렇게 되는 거죠. 디너라는 거는 원래 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이런 관사가 안 붙지만 어라고 쓴 거는 아마도 2번 내가 알고 있는 그거 식사 있지 저녁 식사 한 번, 오늘 한 번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좋은 저녁 식사, 오늘 저녁 식사 이제 그런 어감이겠죠. 그래서 굿디너 고 좋은 저녁 식사 가지세요 하면은 have a good dinner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면 have a good dinner. 자, 그 다음에 여행 잘하셨어요? 여기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요. 여행 잘하셨어요? 물어보는 거죠. 얘를 여행 잘하셨어요? 그럼 딱 막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딱 막히는 거는 주어 동사에서 막히는 거거든요. 첫 도입부. 그래서 수많은 영어 기초 공부들이 그 주어 동사를 막 열심히 연습을 시키는 거죠. 처음 말문 띄는 거. 햄버거로 말하면 빵. 막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중급으로 넘어가면 그 뒤에 부분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제 그런 연습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여행 따로 잘 하셨어요 이건데 그게 아니라 좋은 여행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 good trip, a good trip. 그럼 앞에서도 좋은 저녁 식사 하세요인데 그거는 가지란 얘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는 가졌니 좋은 여행을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근데 과거에 물어보는 거고 너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Did you have 이렇게 되는 거죠. Did you have a good trip 이렇게 되는 거고 have 대신에 get을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Did you have a good trip 이렇게 되는 거죠. Did you have a good trip? 그래서 어,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영어 문장을 만드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 번째는 주어 동사. 이게 먼저 말문 트이는 요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턴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did you have, do you have, are you having, are you 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거. 여기에서는 또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는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 요거가 되면 이제 또 문장 만들 때 그러면 그 햄버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Did you have a good trip? Did you have a good trip? 이렇게 되는 거죠. Did you have a good trip? 요거 빼고 좋은 저녁 식사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Did you have a good dinner? 이렇게 되죠. Did you have a good dinner? 좋은 시간 보내셨어요? Did you have a good time?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하루 보내셨어요? Did you have a good day?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연습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여행 잘 하셨어요가 아니라 좋은 여행, 좋은 여행, 좋은 여행, 좋은 여행, 좋은 여행. 요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여행은 a good trip. 좋은 여행을 가졌냐? Did you have a good trip? Did you have a good trip?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자, 그 다음에, 어, 나는 수화물이 2개 더 있어요. 이겁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 근데 이게 이제 나는 수화물 2개, 그럼 진짜 이게 여기에서 멈추는 거죠.
여기에서 멈춰요. 다시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영어 문장 만들 때 처음에 시작하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주어 동사를 생각하는 연습이 됐다라고 치고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동안 연습을 많이 하셔서 요거를 먼저 이제 그 다음에 요런 걸 좀 푸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나는 수화물이 2개 더 있다. 저번에 했듯이 우리는 있다 없다지만 이거는 쉽게 말하면 가지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동사가 나올지 이제 아실 거고 2개 더 있다가 아니라 2개 더 많은 수화물 요걸로 접근하셔야 돼요. 2개, 그러니까 요거를 합쳐서 하나의 묶음으로 만드셔야 되죠.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 2개 더 많은 수화물, 2개 더 많은 수화물. 그러면 two more baggage 이렇게 되는 거죠. two more baggage 이렇게 되는 거죠. two more baggage. 그러면 주어 동사 나는 있다 2개 더 많은 수화물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할까요? I have two more baggages. baggage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셀 수 없으니까. I have two more baggage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정말 간단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영어 만드는 걸로 접근하면 2번 생각해서 한 번, 2번 이겁니다. 한 번, 2번 생각해서 너 뭐 이제 더 짐 없지? 그래서 I have two more baggages 이렇게 baggage 이렇게 가주는 건데 음, 2번 생각해요. 2번. 2번 생각해서 이 문장을 말할 수 있는 거. 그거죠. 2번 생각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말하는 원리, 요거를 말하는 원리를 이제 익혀야 되시는 거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개 더 있다는 2개 더 많은 수화물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two more baggage. 자, 다시 2개 더 많은 수화물, 2개 더 많은 수화물. 얘를 영어로 하면 나는 가지고 있다 2개 더 많은 수화물. I have two more baggage. 이렇게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스입니다. 오늘 내용은 약간 이렇게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조금 정했어요. 보면 여행을 갔는데 버스를 잘못 타서 길을 잃었다 해요. 이것도 보면 우리 정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버스 잘못 타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을 탄 거잖아요. 잘못 탄 거예요. 탔는데 잘못한 거잖아요. 동사와 엮이는데 얘를 명사랑 엮이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버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버스 영어로 하면 the wrong bus 이렇게 되죠. the wrong bus. 그러면 나는 탔다 잘못된 버스 그래서 길을 잃었다. 그럼 나는 잘못된 버스를 탔다. 그러니까 I took the wrong bus and got lost. 이렇게 되죠. take. 저기 있던 버스를 내가 선택해서 갖는 건. 그런데 잘못된 버스를 내가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take라는 동사를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I took the wrong bus and got lost. 이렇게 되죠. 자, 한 번 더 읽어보시면 I took the wrong bus and got lost. 이렇게 됩니다. 너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I took the wrong bus and got lost.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스 잘못 탔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버스 탔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자, 근데 사실 얘는 주어 동사 먼저 잡는 연습을 하시면 이 뒤에 거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버스를 잘못 타 길을 잃었다. 누가? 내가. 그럼 내가 탄 거잖아요. 그러니까 I took. 그럼 얘만 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얘랑 엮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 그래서 주어 동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나 저렇게 접근하나 뭐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나 저 사람이 얘기하나 이런 학습법이든 저런 학습법이든 어쨌든 한 곳에서 만납니다. 네. 그래서
the wrong bus. I took the wrong bus and got lost. 이렇게 되죠. I took the wrong bus and got los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어가 처음으로 만만해졌습니다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거는 그렇게 접근을 안 했던 거고, 왜냐하면 내용이 어려워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영어식 접근, 주어 동사, 영어식 접근, 형용사, 명사, 이렇게 접근을 했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로 지금까지 부사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이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부사를 쓰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어, 부사의 사용에 대해서 다르게 좀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 난 인상을 좋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보면 좋게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아시겠죠? 좋은 인상, 요걸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장으로 만들 때 하면은 나는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갖고 싶다. 요거고 좋은 인상을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좋은 인상이니까 a good impression 이렇게 되죠. a good impression, a good impression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얘를 문장을 만들면 나는 하고 싶다잖아요. 그런데 좋은 인상이라는 거는 어, 좋은 인상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문장으로 만들 때는 요거를 물론 뭐 have로 써도 되지만 이 make를 쓰는 거는 내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만든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make a impressi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약속을 잡는 거 그리고 무언가를 만드는 거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have랑은 약간 좀 다릅니다. have라는 건. 그러니까 같은 이 좋은 인상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have를 쓰느냐, make를 쓰느냐, get을 쓰느냐 약간 다르다라는 거를 조금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I wanna 이건 이제 I wanna 이렇게 되니까 I wanna make a good impression 이렇게 되죠. 네, 자, 한 번 더 읽어보시면 그래서 요걸 먼저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게 됐다라고 치고 요걸 접근을 하는 거다라는 거. 자,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네.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인상을 좋게 하고 싶어. 좋은 인상, 좋은 인상, 좋은 인상. 영어로 a good impression. 그러면은 나는 만들고 싶다. 좋은 인상을 만들고 싶다. 네. I wanna make a good impression. 이렇게 되죠. 음. 자, 다시. 나는 만들고 싶다. 좋은 인상을 만들고 싶다. I wanna make a good impression.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늘 햄버거가 많이 나오는데, 자, 여행 가서, 식당 갔을 때, 아니, 식당이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버거집 가서 치즈버거 2개랑, 우리 뭐 먹을까? 그냥 치즈버거 2개랑 감자튀김 보통으로 2개. 빨리 시켜. 너가 가서 주문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당황하는 거죠. 자, 생각하기엔 치즈버거 2개인데, 그럼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치즈버거 2? 그러면 그 사람들 전혀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알아들을 것 같지만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듣느냐면 만약에 이걸 그대로 치즈버거 2, 프라이스 2 그러면은 two fries.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우리말로 바꾸면 얘는 뭐 이렇게 되고 2개 감자튀김 요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요걸 만약에 요건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치즈버거 2개랑 감자튀김 하나 그래서 이렇게 가주면 치즈버거 2 프라이즈 1 이렇게 가주면 어떻게 가주냐면 2 프라이즈로 많이 이해를 해요. 이렇게 합쳐서 개수랑 명사랑 합쳐진 걸로 그렇게 하니까 이거를 좀 연습을 해주시는 게 이제 좋고 그러면은 여기서도
치즈버거 두 개가 아니라 이 두 개의 치즈버거, 그리고 감자튀김 보통으로 두 개가 아니라 두 개의 보통의 감자튀김. 요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치즈버거, two cheeseburgers. 그리고 보통으로, 그 요것도 어려우셔요. 얘도 형용사로 바꿔주셔야 돼요. two regular fries.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two regular fries. 요거는 형용사용 형용사 그래머지에서 이제 배우셨을 것 같고, 얘를 문장으로 만들면 그냥 two cheeseburgers and two regular fries please 이렇게 하죠. 자, 이 여행 영어 지금 공부하시는 거. two cheeseburgers and two regular fries please 이렇게 하죠. 자,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네. 그리고 치즈버거 두 개. 그래서 우리는 그 복수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데 영어는 이렇게 S를 꼭 써준다라, 그러니까 복수형 표시를 좀 해준다라는 거. 근데 안 해줘도 사실 알아듣기는 해요. 네, 알아듣기는 합니다. 그래서 S 안 붙였다고 한 10분 동안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두 개의 치즈버거랑 두 개의 보통 사이즈 감자튀김 주세요. Two cheeseburgers and two regular fries, please.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한 요쯤에 3번 쉬어주면 좀 있어 보여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two cheeseburgers and two, 그다음에 이제 고르는 척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지금 regular 생각하고 있는데 large가 아니라 two regular fries, please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얘는 생각하면서 말한다 그런 느낌이 줍니다. 자, 이게 마지막 문장인데요. 너 요리 정말 잘하는구나. 이거예요.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그러면 정말 잘하시네요. 정말 요걸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것도 역시 얘가 부사를 형용사로 바꿔서 요리로 바꿔줘야 되죠. 명사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 자체가 주어가 뭐냐면 you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어 우선은 너는 정말 훌륭한 요리사구나. 이제 요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정말 훌륭한은 wonderful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a wonderful cook. 이죠? 그럼 너는 정말 훌륭한 요리사구나. 라고 영어로 하면 You are a wonderful coo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줄이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단어를 막 바꿔서 부사 많이 쓰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간략하게, 능동적으로, 주어 중심적으로, 그리고 부사 빼고. 그래서 You are a wonderful cook.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요리사. 정말 훌륭한 요리사. wonderful cook. 그런데 너는 정말 훌륭한 요리사구나. You are a wonderful cook.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문장을 공부를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주어 동사 시작을 해서 뒤에 깔끔하게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하는 이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로 들어갈 때는 이 햄버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하고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정말 기초 중에 기초여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토마토 나 지금 막 토마토에 꽂혔어 막 치즈 밑 이거 빨리 말하고 싶다고 해서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되고 주어 동사가 필요하듯이 너 훌륭한 요리사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you are를 넣어야 되듯이 꼭 빵과 빵 사이에 이런 재료들을 넣어서 이런 온전한 요게 아니라 온전한 글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요 한 문장 만들기도 많이 어려우시죠. 주어 동사도 생각해야 되고 뒤에 표현들도 정리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연습을 통해서 이제 글을 쓰실 때도 꼭 이 햄버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이 햄버거가 이 한 문장에선 주어 동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영어 문장뿐만이 아니라 우리말도 같듯이요.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이렇게 뒤쪽으로 빼서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약간 요게 글을 쓰는 구조이지만, 이런 순서와 구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구조와 구조로, 순서로 생각해 주셔야 되고, 이게 정말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 기본. 첫 발자국. 여기에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건너뛰고서, 어, 나는 이런 이게 틀에 박힌 게 아니라,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는 전달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좋은 말, 좋은 표현, 막, 정말 놀라운 은유와 메타포를 넣어서 문장을 쓰고, 막 좋은 재료를 썼어도, 이렇게 하면 전달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정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나중에는 이런 글도 이제 쓰실 수 있어요.